2007년 찰리 먼거는 USC 로스쿨 졸업식 연설에서 많은 분들이 연설자가 왜 그렇게 나이가 많은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먼거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 연설은 커다란 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연설에는 먼거의 핵심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인생에 대한 먼거 운영 체제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원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 성공,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구매할 만한 제품을 세상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나 다른 어떤 사람이 가져야 할 기풍보다 더 좋은 기풍은 없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기풍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서 승리하며 단순히 돈이나 명예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대하는 사람들의 존경과 마땅히 받아야 할 신뢰를 얻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신뢰를 얻음으로써 인생에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올바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주 일찍 얻은 두 번째 생각은 존경에 기반한 사랑만큼 올바른 사랑은 없으며 그 사랑에는 죽은 사람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생각을 얻었고 평생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것은 저에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명제에는 매우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평생 배우는 것에 매료되어 있다는 뜻이며 평생 교육이 없으면 사람들은 잘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인생에서 멀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을 떠난 후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따라 인생이 발전할 것입니다. 문명이 발명하는 방법을 발명할 때만 발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학습 방법을 배울 때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커다란 아이디어에 유창성 있게 접근하고 자주 사용하세요. 제가 주목한 것은 정말 커다란 아이디어가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큰 학문의 큰 아이디어를 취해 멘탈 루틴의 표준으로 만드는 것은 나에게 전혀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디어가 있어도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연습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다학제적 접근 모델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고 더 건설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등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잘 작동하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다른 전문가, 심지어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가 당신을 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전문가보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놓쳤을 때 정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지를 제출하고 A를 받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정신적 격자에 넣고 남은 평생 동안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익혀야 합니다. 문제를 앞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복잡한 적응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정신적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은 쉽습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도를 돕고 싶다면 어떻게 인도를 도울 수 있을까? 그가 아니라 무엇이 인도에 최악의 피해를 주고 있을까?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최악의 피해를 입히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수학을 마스터하신 분들은 반전을 자주 사용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아인슈타인보다 재능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전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없으면 다른 장점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뢰할 수 없다면 당신의 장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즉시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한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행동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나태함과 신뢰 없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격렬한 이념을 피하세요. 항상 반대편의 이득을 내 일처럼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또 하나 피해야 할 것은 극도로 강렬한 이데올로기인데 이는 사람의 마음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설교자들은 모두 신학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억눌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젊으면 충성심에 빠지기 쉽고 충성스러운 회원이라고 선언하고 정통 이데올로기를 외치기 시작하면 두드리면서 점차 마음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큰 위험입니다. 이데올로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사용하는 작은 예가 있는데 스칸디나비아의 모든 급류를 길들이는데 성공한 스칸디나비아 카누 선수들은 미국 그랜드 래피즈의 소용돌이에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망률은 100%였습니다. 큰 소용돌이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며 정말 깊은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 이데올로기를 다른 이데올로기보다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때 제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내 입장에 반대하는 논거를 더 잘 말할 수 없다면 이 주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도달해야만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철두철미한 규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철두철미한 규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기적인 편견, 시기, 분노, 자기 연민을 없애세요. 일반적으로 시기, 분노, 폭수, 자기 연민은 재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기 연민은 편집증에 가까워지며 편집증은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이 정도 두께의 인덱스 카드 더미를 가지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누군가 자기 연민을 반영하는 발언을 하면 카드 중 하나를 꺼내서 더미에서 맨 위에 있는 카드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건네주곤 했는데 그 카드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신만큼 불행이 많은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물론 그 말이 헛소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녀가 암으로 죽어가는 등의 이유로 자기 연민에 빠질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 연민은 상황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에게 그 카드 중 하나를 건네보세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을 피하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보통의 상태이지만 그것을 훈련을 통해 스스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편향도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바로잡고 싶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보다 큰 문명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무의식적으로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바탕으로 모순적인 결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이익 편향을 제거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자기 이익 편향도 허용하세요.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조건인 자기 이익 편향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자기 이익 편향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이익 편향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저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은 훌륭한 살로몬의 법률 고문이 직업을 잃는 것을 지켜봤는데 그가 한 일은 CEO가 부하 직원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법률 고문이 기런 우리는 이것을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의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법률 고문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었지만 CEO로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미루고 또 미뤘고 당연히 모든 것이 큰 스캔들로 번져 CEO와 법률 고문도 함께 몰락했습니다. 벤 프랭클린은 이런 상황에서의 정답은 설득하고 싶다면 이성이 아닌 이익에 호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이익 편향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만약 법률 고문이시 봐요. 이건 폭발할 거예요. 당신을 파괴하고 돈을 빼앗고 지위를 빼앗을 거예요. 완벽한 재앙이에요. 라고 말했다면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인센티브가 있는 시스템의 일원이 되는 것을 피하세요. 인센티브는 인간의 인식과 행동을 너무 강력하게 통제하며 일부 현대 로펌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청구 가능한 시간 할당량입니다. 저는 연간 2,400시간의 청구 가능 시간 할당량 아래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그 밑에서 일하고 가능하면 그 반대의 경우는 피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영리하게 움직여서 전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밑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당신이 충분히 똑똑하다면 많은 로펌이 그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 밑에서 일한다면 인생의 결과는 훨씬 더 만족스럽고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 반대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특히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우리는 다윈이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것을 부정하는 증거를 발견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올바른 사상가가 되려면 객관성 유지 루틴은 인생에서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윈의 태도, 확증되지 않는 증거에 대한 그의 특별한 관심, 그리고 체크리스트 루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루틴은 많은 오류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지혜를 모두 갖춘 다음 이를 활용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경험과 권력을 적절한 사람들, 즉 현명한 학습 기계의 손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은 여러 측면에서 학습에 가장 적성이 맞고 학습 기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많은 연습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의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뇌수술 의사를 고를 때 돌아가면서 일하는 50명의 지원자 중에 하나가 수술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그런 식으로 설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인재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곳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로 탁월해지려면 주제에 대한 강렬한 관심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억지로 잘할 수는 있지만 강렬한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는 정말 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정말 흥미가 있는 분야에 몰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력의 개념을 배우세요. 앉아서 끝날 때까지 하세요. 제 2명의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설계 시공팀을 꾸렸고 2인 1조로 모든 일을 동등하게 나누면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늦어지면 따라잡을 때까지 하루에 14시간씩 일한다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회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인생의 좌절을 더 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물론 인생에는 끔찍한 타격, 불공평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회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저는 에픽테토스의 태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불운은 잘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인생의 모든 불운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끔찍한 타격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문명의 최고 경지는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원활한 신뢰 시스템입니다. 많은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장황한 설명이 자주 등장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생각은 문명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태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명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태는 당연한 신뢰의 매끄러운 그물망입니다. 많은 절차가 필요 없이 서로를 올바르게 신뢰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메이오 클리닉의 수술실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많은 변호사들이 많은 절차를 도입한다면 환자들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되면 이걸 팔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꼭 사야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신뢰의 매끄러운 그물망입니다. 그리고 결혼 계약서에 47페이지가 넘는 내용이 있다면 식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